안녕하십니까? 제2의 인생연구소 소장 박소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5가지 영역 중 경제, 건강, 관계, 마음에 대해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이 생기고 건강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이 있어야 웃을 수 있으며 마음이 단단해야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걸 함께 나누었죠. 이제는 삶의 틀을 완성할 마지막 2가지, 바로 주거와 환경, 그리고 기술 적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될까? 집값은 오를까 떨어질까? 시골로 내려갈까? 실버타운을 알아볼까? 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도 자주 듣습니다. 스마트폰 좀 못 써도 되지 뭐. 나는 이제 배울 나이 지났어. 은행도 못 가게 하고 어플 깔라는데 못 따라가겠더라. 하지만 여러분, 이 2가지를 놓치면 삶의 기반과 속도가 함께 뒤처지게 됩니다. 먼저 주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게 집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층간 계단이 무릎에 부담을 주고 관리비는 자꾸 오르고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크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은 점점 짐이 되어갑니다. 주거 문제는 단지 공간이 아닙니다. 삶의 안전, 비용, 감정, 활동성, 인간관계까지 모두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집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집을 팔면 불안하다는 생각에 불필요하게 큰 집, 낡은 구조, 불편한 위치의 주택에서 은퇴 후 20년, 30년을 버티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거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에 맞춰 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줄이는 게 사는 것이 됩니다. 관리비를 줄이고 동선을 단순하게 하고 병원, 마트, 지하철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게 건강보다 더 중요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 공공임대주택, 전원생활 등도 막연한 이미지로 접근하지 마시고 실제 생활비, 병원 접근성, 커뮤니티 유무 등 현실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주거는 곧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넘어야 할 산, 바로 기술 적응입니다. 이제는 병원 예약, 은행 업무, 민원 처리, 심지어 약 처방까지 스마트폰 없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50대 후반, 60대 중반부터 기술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뭘 하겠어? 애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이런 자세는 결국 기술 소외,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불러옵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 QR코드, 유튜브, 온라인 주문, 간단한 사진 보내기, 이메일 작성.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그리고 AI와 디지털 기술은 지금도 매년 더 빠르게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겁내지 않고 써본다는 자세입니다. 70대에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80대에도 줌으로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뛰어난 기술자라서가 아니라 기꺼이 배워보겠다는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익히면 세상과 연결되고 정보를 누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제 5부와 6부에서는 은퇴 이후 삶의 안정성을 지켜줄 현실적인 주거 전략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기술 적응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불편한 집에 얽매이거나 기술 앞에서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2의 인생 후반을 위한 마지막 설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2의 인생 준비 전략 5부.
주거와 환경. 경기도 광주에 사는 74세 이문자 여사님은 30년 넘게 살아온 34평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떠났고 자녀들은 출가의 타지에 살고 있죠. 매달 관리비만 25만 원, 난방비, 수도세, 종량제 봉투, 간단한 수리비까지 포함하면 고정비만 한 달에 4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혼자 거주하는데 방은 셋, 베란다엔 고장난 운동기구, 창고엔 쓰지 않는 이불과 가전제품이 가득입니다. 이 여사님은 말합니다. 이 집이 정이 들었는데 요즘은 가끔 겁이 나요. 밤에 갑자기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까 봐. 은퇴 후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게 집입니다. 우리는 집을 지키는 것이 곧 안정이라고 믿지만 나이 들수록 집은 지켜야 할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집은 작아야 합니다. 수납이 많고 관리가 쉬워야 하며 무엇보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구조여야 합니다. 서울 송파에 사는 68세 최철수 씨는 퇴직 후 자신에게 딱 맞는 다운사이징을 실천했습니다. 대출을 모두 갚은 32평 아파트를 팔고 역 근처 20평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고 병원 도보 5분, 마트는 지하 연결 통로에 있고 무엇보다 관리비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좀 상했죠? 그래도 살다 보니 지금이 더 편하고 더 저답습니다. 집은 커야 한다는 고정관념, 자식들 오면 넓어야지라는 미련, 나중에 팔아서 유산으로 남기자는 계산. 이 모든 생각이 노년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크기인가? 이 집이 내 생활에 부담을 주진 않는가? 아플 때, 위급할 때 안전한 구조인가? 관리비는 감당 가능한가? 이 질문에 냉정하게 답해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지역 커뮤니티의 중요성입니다. 집만 있고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다면 그 공간은 고립된 섬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성북에 사는 70세 김말순 씨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밥상 공동체 프로그램에 일주일에 3번 참여합니다. 하루 한 끼를 함께 나누며 웃고 수다 떨고 걷고 운동도 합니다. 나는 이제 이 동네를 떠날 수가 없어요.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 나이엔 참 고마운 일이에요. 집이 건물만 되어선 안 됩니다. 관계가 함께 묶인 장소여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버타운 전원생활 같은 선택지는 환상보다는 현실로 접근해야 합니다. 실버타운은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입주 조건, 월 관리비, 의료 연계 여부 등 냉정한 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전원생활은 자연은 좋지만 고립과 외로움, 의료 인프라 부족이라는 명확한 단점도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정답은 없습니다. 단 집이 나의 삶을 편하게 하느냐, 어렵게 하느냐, 그 한 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은퇴 후 주거는 사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지금 당신의 집은 당신의 노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제2의 인생 준비 전략 마지막 6부. 본론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0세 이재순 여사님은 은행 창구가 줄어들자 당황했습니다. 창구에서 입출금하고 이체하고 잔고 확인하던 삶이 앱 하나로 모두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자식에게 대신 부탁했지만 자존심이 상하더랍니다. 내 돈 쓰는데 왜 남한테 부탁해야 하나? 그래서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기초 강의를 신청했고 카카오톡 보내기, 은행 앱 사용, 심지어 배달 앱으로 반찬 주문까지
해내게 되었습니다. 이젠 누구한테 부탁 안 해도 돼요. 그게 뭐랄까 내 인생을 내가 다시 가진 느낌이에요. 기술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배우려는 사람에게 열리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유튜브에서 78세에 채널을 개설한 한 시니어 크리에이터는 하루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 올립니다. 간단한 요리, 산책, 책 읽는 모습. 그 영상에 달린 댓글엔 이런 글이 많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오늘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도 이렇게 나이 들고 싶어요. 그분은 기술로 수익을 낸 게 아닙니다. 기술로 자기 존재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깁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 QR코드, 모바일 뱅킹, 키오스크, 유튜브 시청, 이건 모두 생존 기술입니다. 디지털 문명은 고립으로 이어지고 정보에서 밀려나고 결국 사회와 단절됩니다. 이젠 혼자도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브 검색만 해도 수천 개의 무료 강의, 지자체 디지털 배움터,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 배우는 길은 넘쳐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기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이 만든 것이라도 당신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건 배워야 할 가치가 있는 도구입니다. 이제는 당신 손끝에서 인생이 바뀌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깐 영상 아래 구독 버튼부터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한번,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제2의 인생을 함께 설계해 나가는 이 여정에 당신도 정식으로 함께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길을 찾지 않도록 곁에서 등불을 들어드리고자 만든 여정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5부에서 주거와 환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내 나이, 내 건강, 내 활동 수준과 맞지 않다면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짐입니다. 더 넓은 공간, 더 좋은 입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관리비 부담이 없고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집입니다. 한 평 줄이는 것이 한숨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고 관리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인생을 2배 더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은 사람과 연결되어야 비로소 집이 됩니다. 이웃과 함께 걷고 동네 복지관에서 밥 한 끼 나누고 문화센터에서 친구와 웃을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내 삶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6부에서는 기술 적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은행도 병원도 카카오톡도 배달도 약국도 모두 앱 하나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기술을 모른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기를 포기하면 삶의 속도에서 멀어지고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우면 딱 한 기능만 먼저 익히십시오. 카톡 보내기 하나, 사진 찍기 하나, 앱 하나만 다뤄도 세상과 연결되는 문이 열립니다. 한 걸음씩 하루에 하나씩만 배워 보십시오. 기술은 두려운 적이 아니라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시리즈를 함께 해오신 분들 아마도 느끼셨을 겁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는 건 단순한 노후 플랜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설계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내 손에 쥐는 일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예전처럼 주어진 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더 작게 살고 더 단순하게 움직이며 더 깊게 관계 맺고 더 의미 있게 하루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제2의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남은 건
작은 실천 하나를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당장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집안에 안 쓰는 공간 정리하기,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검색해보기,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 찍어보기, 유언장과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에 대해 정보 찾아보기.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결국은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하게, 자유롭게, 따뜻하게, 나답게 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제2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더 많은 실제 사례, 실천 루틴, 경제, 건강, 관계, 기술, 죽음까지 아우르는 콘텐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댓글로 다짐 한 줄만 남겨주셔도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2의 인생연구소 박소명 소장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